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무고한 타인을 짓밟은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런 사명을 진 탓에 내 사무소에는 깊은 한을 지닌 이들이 찾아오곤 하지만 이준 씨, 거제타네, 네가 여긴 웬일이지? 이번 사건은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죄송하지만 저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소개드릴 의뢰인이 있습니다. 뒷세계의 정보상이 내 사무소에 찾아와 이런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지? 왜 그쪽에서 오지 않고 내게 의뢰를 하고 싶다면 의뢰인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이 원칙이다. 의뢰인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중상을 입어 빈사 상태에 빠진 채. 이해했다. 그런 연유로 카제타니가 나를 찾아온 것인가? 정보상을 따라 병원에 도착한 나는 이분인가? 맞습니다. 이준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군요. 병상에 누운 이번 의뢰인을 마주했다. 의뢰인의 가슴에는 탄흔이 나 있었고 상처 주변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복수를 대행해준다는 분이 당신입니까? 그것이 의뢰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상임은 확실했다. 이자가 내게 의뢰를 하겠다면 맞습니다. 제게 무얼 바라십니까? 그 소망을 확인해야 한다. 내 물음에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제 딸을 죽이고 꿈을 못 참이 짓밟은 놈들을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 눈은 중상을 입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증오의 빛으로 희번득이고 있었다. 그때 카제타니가 입을 열었다. 마키무라 씨는 원래 제 고객이었습니다. 부상으로 말하기 버거운 상태니 제가 마저 설명하죠. 그러자 의뢰인은 카제타니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저의 분노를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의뢰인은 정년을 앞둔 직장인으로 다녀올게 아빠. 이따 저녁 같이 먹자. 그래, 혹시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도망치고. 딸과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아빠 딸 경찰이야. 경찰이 도망쳐서야 되겠어? 외동딸의 직업은 경찰이었다. 의뢰인은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아빠가 지켜줄게. 사랑해 아빠.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꺼낸 한마디. 아빠, 난 경찰이 될 거야. 아, 그러니? 왜 경찰이 되고 싶어? 외동딸이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땐 덜컥 걱정이 들었지만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아빠가 날 지켜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임에도 딸의 의지는 굳건했다. 시간이 지나 딸은 경찰학교를 졸업하며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어때 아빠? 잘 어울리지 않아? 그래,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경찰 제복을 입은 딸을 보고 의뢰인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딸이 경찰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오우츠 파출소가 모 집단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비극이 일어났다. 습격이라고? 딸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습격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이다. 파출소를 습격한 건 키무라라는 이름의 깡패 집단이었다. 뒤통수 홈런! 짭새한 놈 잡았다! 한눈 팔면 안 되지. 네 상대는 나라고. 정보상의 말에 따르면 키무라의 우두머리는 미쿠시바와 야마다라는 남자로 저 여잔 내 차지다! 뭐야 갑자기? 언니 몸매 좋은데 같이 산속으로 가자고. 요시케. 길거리에서 공갈이나 성범죄 등을 일으키기 일쑤였다고 한다. 놈들은 파출소에서 경찰 한 명을 살해한 다음 의뢰인의 딸을 납치했다. 여경이란 이게 웬 떡이야. 얼른 뒤져. 그 여잔 제대로 가지고 놀 거니까. 난 이제 무적이다. 파출소를 습격하면서 경찰에게서 권총과 탄환을 빼앗아갔다. 뉴스를 들은 의뢰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찰서로 뛰어갔다. 이주민은 제 딸은 무사합니까?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님은 반드시 찾겠습니다. 놈들이 파출소를 습격한 이유에 대해서 정보상은 이렇게 말했다. 이 여자 노출한 것 좀 봐. 야, 따라와. 뭐예요? 의뢰인의 딸과 놈들은 이전에 얽힌 적이 있었다. 이보세요. 이분이 싫어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체포합니다. 넌 뭐야? 왜 끼어들고 그러시나?
우리 친한 사이야. 보면 몰라? 이지미 씨는 순찰 도중 여성에게 손을 대는 놈들을 저지했다. 그리고 그때 진짜 강자는 약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당신들은 약한 겁쟁이에 불과해요. 이지미 씨는 놈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 하지마. 경찰 건드렸다가 나중에 골치 아파져. 이날 일이 사건의 방아쇠가 되었다. 갑자기? 그 여자를 확 그냥 확 그냥 뭐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 경찰을 잡으려면 파출소를 습격해야지. 참신한데. 성공만 하면 우리도 뒷세계에서 이름 좀 날리겠는데? 놈들은 자신이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경찰에 습격한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 납치당한 이지미 씨는 지옥 같은 경험을 맛보았다. 어때? 이래도 내가 겁쟁이로 보여? 놈들은 이지미 씨를 아지트에 데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다. 하지만 이지미 씨는 경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웃기지 마. 너희는 파출소를 습격한 비겁자에 불과해. 뭐라고? 너네 같은 겁쟁이한테 절대 안 져. 이지미 씨는 끝까지 놈들에게 저항했다. 그러한 태도가 놈들의 잔혹성에 불을 붙였다. 아직 뭘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일단 옷부터 벗지? 경찰이고 뭐고 넌 우리 노예라고. 망가질 준비나 하시지. 놈들은 이지미 씨를 유린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만 하루 동안 이어진 폭행 끝에 뭐가 안 돼? 난 겁쟁이가 아니야. 한다면 하는 남자라는 걸 증명해주지. 놈들은 이지미 씨를 관역 삼아 총을 조준했다. 죽기 싫으면 겁쟁이라는 말 취소해.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수차례 반복된 폭행. 이지미 씨의 의지는 이미 꺾이고 말았다. 잘못했습니다. 겁쟁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때 이지미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지만 놈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안 돼. 성의가 없잖아. 성의가. 어쩔 수 없지. 그냥 죽이는 수밖에. 왜요?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그 말을 진짜로 믿었어? 바보같이. 이지미 씨는 경찰의 신념마저도 짓밟힌 채 짭새 따위랑 한 약속을 지킬 리가 없잖아. 후회는 지옥이나 가서 하라고. 놈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이지미 씨가 납치되고 나흘 뒤 실체다! 쓰레기장에서 이지미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싸늘한 주검이 된 딸을 다시 만났다. 이지미,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총상과 더불어 온몸에 폭행 흔적이 남은 시신은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다. 시신이 막 발견되었을 당시 범인은 반드시 체포해 따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동료를 잃은 경찰들은 범인 체포에 의지를 불태웠다. 그들의 분노에서 진심을 느낀 의뢰인은 예,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았다. 죽어라! 야, 권총 있으니 혈이 다르네. 믿음이 깨지게 된 것은 코코인가이에서 일어난 무장강도 사건이 계기였다. 강도들이 사용한 총이 알고 보니 경찰의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어떻게 경찰이 총을 빼앗길 수가 있어? 하여간 무능한 것들. 사망자도 있었던 탓에 권총을 빼앗긴 경찰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경찰은 여론을 잠재우고자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했다. 저희의 교육이 미흡했던 점, 그리고 부족한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지민 제대로 일했단 말이다. 죽은 딸이 너무나 가엾어 의뢰인은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 기자회견 이후 의뢰인은 경찰을 신용할 수 없게 되었고 조직의 위신을 위해 이진을 꼬리 자르듯 내버린 경찰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자신의 힘으로 범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상대는 뒷세계의 인간. 사건의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야, 통 크시네. 오케이,
맡겨달라고. 의뢰인은 청년 후를 대비해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뒷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발을 넓혀가던 의뢰인은 어떤 정보상을 만났다. 그 사건 말이군. 범인도 범인이지만 경찰이나 여론도 쓰레기들이야. 여론은 타인의 실수를 논하기 바쁘고 경찰은 조직의 위신만 생각하지. 뭐든 좋습니다. 사건의 정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어느 정도는 조사해뒀지. 워낙 시끄러운 사건이라 의뢰가 올 줄 알았거든. 수완 좋은 정보상은 이미 범인들의 아지트를 파악하기 직전이었다. 한편 그때 키무라는 그때 죽인 경찰의 부친이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데. 딸이고 애비고 우리를 아주 물러보는군. 의뢰인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상태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그 정보상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셨다고요? 잠깐 당신 꼬리가 붙어있군. 장소를 바꾸지. 그들이 곧장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바로 그때 두 명의 남자가 뒷골목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이야? 우리 뒤를 캐고 다닌다는 노친네가. 사람 신경 긁지 말고 죽여주겠어? 남자들은 손에 총을 쥐고 있었다. 의뢰인은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너희는? 가제타니가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들이었다. 그 말인즉 놈들의 손에 쥐인 총은 잠시 후 놈들이 총을 조준했다. 너도 저 녀석과 한패인가? 그렇담 같이 저승으로 보내주지. 하나는 의뢰인에게 또 하나는 가제타니에게 총구가 겨누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당신! 의뢰인은 정보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다음 순간 놈들은 망설임 없이 발포했다. 죽어라! 우린 무적이다! 발포된 두 발의 탄환은 의뢰인의 가슴과 배를 꿰뚫었다. 그와 동시에 가제타니가 방범 버저를 울렸다. 용의주도 한 자식! 뭐? 저놈만 죽었으면 됐지? 놈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당신 괜찮아? 왜 그런 거야? 가자타니 씨, 그 총은 제 딸이 쓰던 겁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의뢰인이 말을 이었던 이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총으로 무고한 사람이 다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었다. 그 후 빈사 상태에 빠진 의뢰인을 가제타니가 병원에 데려왔다. 저분은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마지막 소원 정도는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딸의 한을 불어주십시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으로. 이지민은 어릴 때부터 경찰이 되길 꿈꿨습니다. 그때 의뢰인이 베갯마트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피로 얼룩진 장난감 경찰 수첩과 이지미 씨의 어릴 적 사진이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이지민은 염원하던 경찰이 되어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과 딸의 초놈을 그 악마들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지민은 저의 유일한 딸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놈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이대로 눈 감을 수 없습니다. 빛발이 쏘고 동공이 확대된 그 눈은 상처 입은 부녀의 분노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 비탄의 목소리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노는 책임지고 범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말을 남기고 의뢰인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보상 카제타니가 의뢰인의 곁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의사 말로는 살아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생명의 은인이니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긴커녕 도리어 상대에게 역정을 내고 무고한 부녀의 보물을 비웃으며 짓밟은 죄. 속이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들 같으니. 그렇다면 진정 속이 썩어 나는 게 뭔지 보여주지.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강렬한 고문을 준비하겠다.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한들 듣지 않으리라. 준비를 하러 사무소로 돌아오니 예상 밖의 손님이 와 있었다. 네가 여긴 웬일로? 이주인 씨가 그 사건을 조사 중이라서 찾아왔습니다.
교고 구구미의 전투원 생고쿠 카오루였다. 아지트 위치는 이미 파악했습니다. 제가 안내하죠. 이주인 씨, 저한테 비탄하진 겁니다. 생고쿠는 현 교고 구구미의 수장 이가라시의 충신 중 한 명으로 센스 없는 놈, 다신 새 치아를 못 놀리게 해주마. 적을 처단할 때의 광기적인 면모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그 키무라란 놈들이 우리 구역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을 하자 이건가? 주모자인 두 사람의 신병은 내게 넘긴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생고쿠와 손을 잡은 우린 빈민촌 근처에 있는 라이브하우스로 걸음을 옮겼다. 선생님, 여기서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요 옆이 빈민촌이라 경찰도 접근하지 않지. 버러지들이 몸을 숨기기엔 안성맞춤이란 말씀. 키무라의 구성원은 미코시마와 야마다 외에도 몇 명이 더 있다고 한다.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생고쿠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센스하고는. 뭐야? 문지기 역할의 남자를 너클 나이프로 때려잡은 것을 시작으로 어디서 꺼낸 것인지 모를 샴푸를 적에게 뿌려댔다. 넌 세수 좀 해라. 물론 녀석이 평범하게 머리를 감겨줄 리 없었다. 우선 안전장갑부터 끼고. 다음 순간 유황산입니다. 물온도 어떠세요? 거품이 나오려나? 적의 머리에서 연기가 올라오며 머리가 녹기 시작했다. 이어서 생고쿠가 안전장갑을 낀 손으로 적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다. 거품 잘 나네. 두개골까지 깨끗해지겠어. 샴푸질로 고문을 하더니 센스가 제법인걸. 과연 듣던 대로 센스를 중요시하는 남자다웠다. 지옥의 샴푸질을 시작으로 생고쿠가 적들을 하나둘씩 처치해 나갔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교고 구구미의 수장의 충신이란 이름에 걸맞은 실력이었다. 생고쿠가 아지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덕에 나는 어렵지 않게 표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뭐야 넌? 쏴버려. 그렇게는 안 되지. 놈들이 총을 조준하기도 전에 나는 빙 돌아 놈들의 뒤에 섰다. 너희는 그 총을 쏠 권리가 없다. 이제 갈 시간이다. 생고쿠 감사한다. 우린 이만 물러나지. 예, 저는 샴푸질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생고쿠 카오라 흥미로운 남자다. 기억해둬야겠군. 우린 놈들의 신병을 고문실로 옮겼다. 언제까지 퍼질러져 할 거지? 그러나 악당한테 편하게 잘 권리 따윈 없다구요. 이번 고문은 역한 냄새 탓에 지하실에서 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얼른 끝내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여태껏 다른 놈들이 그러했듯 미코시바와 야마다도 눈 뜨자마자 꾀꾀거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여긴 어디야? 냄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뭐야 이 냄새는? 닥쳐라. 너희가 내뿜는 역한 숨보다는 나으니까. 아마 쓸모없는 짓이겠지만 늘 그러했듯 나는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내먼 경찰에게 원한을 품어 살해하고 여성을 성폭행한 뒤에 살해했다. 뭐? 너 그 빌어먹을 여자랑 아는 사이지? 전능한 놈답게 말투도 전능하기가 그지없고 빌어먹을 놈은 너겠지. 아주 팔팔한 모양이다. 필시 배가 고플 것이다. 자, 야식이다. 배불림 먹으라고. 최소한의 자비로서 분유라는 이름의 진미를 먹여주었다. 그러자 놈들이 추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뭐하는 짓이야? 잘못한 건 그 여자야. 우린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을 뿐이라고. 승자가 패배를 갖고 놀다 죽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주 재밌었지. 여경을 농락하는 건 말이야.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았다. 그렇다면 이쪽도 봐줄 필요는 없겠지. 잘 알았다. 루카와 시작한다. 네, 선생님. 내가 노성을 터뜨리자 루카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나는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미코시바의 어깨 축지를 노려 활을 쏘았다. 나이스 샷. 다음 화살은 목표 위치에 정확히 맞았고 표적은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미코시바와 야마다의 사지에 차례차례 화살을 쏴맞췄다.
그러자 놈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냄새 뭐야 이건? 상자에서 구더기가 나온다. 저 바보들도 이게 평범한 화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한 모양이다. 이 고문은 고대 중국의 사살형을 계량한 것이다. 오물에 온갖 병균이 들끓는 건 아시죠? 파상풍으로 상처가 괴사하면 폐혈증으로 심장이나 뇌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루카와가 상쾌한 말투로 설명했다. 그런 흉악한 화살을 몇 발이나 맞게 되면 얼마 못 가 죽기 마련이지만 루카와, 내려와. 네, 선생님. 이놈들의 죄를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없지 않겠는가. 루카가 데려온 사람은 뒷세계의 명의 힘으로였다. 오물이 묻은 화살이라 잔혹한 건 여전하시군. 어때? 나쁘지 않지? 어지간히도 악질적인 놈들인가 봐. 그럼 이제 그걸 꺼낼 차례인가? 내 계획을 알아차린 히무르가 놈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만든 스페셜 블렌드의 항생 물질이다. 파상풍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정말 그럼 안 죽는 거야? 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만 크나큰 착각이다. 멍청하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못 죽는다는 뜻이다. 의학의 힘을 빌려 죄인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히무로의 역할이다. 그 후 나와 루카와는 거듭 화살을 쏴 맞췄다. 배에도 오물을 넣어드릴게요. 급소에 맞지 않도록 하며 사지에서 몸통으로 조준점을 이동시켰다. 체내에 오물이 들어가는 고통과 절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잘못했습니다. 자수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놈들은 끝내 추한 표정으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런 놈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 너흰 겁쟁이가 아니라며. 네. 너희의 용맹함을 증명해봐. 그럼 살려주지. 살려주겠다는 말에 놈들의 눈동자에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놈들은 젖먹던 힘을 발휘해 허세를 부려댔다. 똥 묻은 화살 좀 맞았다고 죽을 우리가 아니란 말씀이야. 이 단계 나한테 통할 것 같아. 이런 걸 두고 바보라고 하는 건가? 선생님, 오물을 대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 통한다고? 그럼 더 써도 문제 없겠네. 왜 화살을 살려준다면서?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다시 사회에 풀어놓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다. 니놈들 따위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킬 리 없잖아. 쉽게 죽지 말라고. 너희 몸이 완전히 부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안 돼. 애당초 똥 같은 놈에게 똥을 쳐넣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 후 30분 간격으로 화살을 쏴 맞힌 결과 13시간 뒤 누구 마음대로 치가 더 버티란 말이야. 루카와 위생면에는 꼼꼼히 신경 써. 네,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할게요. 종국에는 머리에 오물이 들어가 무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한편 의뢰인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한다. 범인들은 이주인 씨가 지옥으로 보냈다는군. 정말 감사합니다. 놈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의뢰인의 목숨을 이어준 것이리라. 유일한 가족을 잃은 의뢰인이 다시 일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일은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생기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는 잊지 않는 성격이군, 카제타니.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